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 오늘 강의 대상 물건은 부천지원 2023 토경 44144 임의경매 사건이고 종별 단독주택입니다. 감정가 10억, 최저가 인천지방법원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1회 유찰 30% 저감됩니다. 7억 300에 진행되는데 6월 18일 날 진행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임차인이 선순위일 경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당기일 종기 내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3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권입니다. 17억 3천. 임차인 주민등록 전입 2013년 6월 12일. 이 경우에 보증금 없고 확정일자 없고 배당 신청 없습니다. 근데 이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지기 때문에 후순위 설사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소액보증금, 최우선 공제, 확정일자, 우선 배당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경매 받으셔도 됩니다. 이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배당 순위에 의해서 또 채권 관계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주요 사항을 항상 읽어보고 정확히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납득이 자연스러운 어떤 추론 과정에 의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 자, 여기에 지시의 건물 포함은 법원에 경락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이 넘어오는 그런 대상입니다. 권리 외에는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물권입니다. 자, 지적상 맹지인데 맹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측으로 공공도로로 출입할 수 있는 비포장도로가 있음. 정확한 경계 면적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북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맹지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났으니까 건축을 했을 거고 또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구나. 이런 어떤 권리가 나한테까지 경매 취득자한테까지 이 공도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이어져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그런 권리를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 소송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문제를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으면 입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임차인 관계, 선순위 임차인이 문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대장 봐갖고 불법 건축물 표지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렸는데 원상복구하면은 주요 부분이 건축물 중요 부분이 훼손돼서 원래 용도에 다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런 어떤 또 토지에 조경을 잘 해놨는데 조경목이니 조경서까지 농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서 조경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전원주택, 주택 이 모양새가 안 나죠. 그런 경우라든지 이 주요 사항을 잘 살펴보고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자, 위치는 고천역, 지하철역 있고 고천 이렇게 학군까지는 따지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또 김포 지역이 수도권 서울에 편입되네 만에서 만약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땅값이 집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위치는 여기입니다. 주위에 생활 편의시설이 다 있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이 주거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동떨어진 어떤 위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중 정도로 평가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맹지인데 공도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있음.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민법상 219조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요건이 공로까지 공공도로까지 출입이 불가능해야 되고 출입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든지 주위 토지 통행 가능하고 통로 개설
과다 비용을 들어가는 경우 인접 토지, 그러니까 주의 토지입니다. 인접한 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작은 장소 방법을 선택해서 인접지 손해배상까지 하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상으로 주어진다든지 이런 요건이 성립이 된다 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배상에 대한 특약을 맺는다든지 뭐 월, 연 얼마 대가를 정한다든지 해서 그 내 땅 아닌 옆에 붙은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의해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판결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법조문을 이용을 해서 권리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건축법에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거 아주 이 규정은 몇십 년 된 규정입니다. 3, 40년 된 규정입니다. 그럼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지인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자, 나는 경우가 인접지 소유자 사용 승낙을 받는다든지 통행권을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지상권, 물권입니다. 지상권은 지상 지역 전세권, 지상권을 약정을 하고 등기부 등본, 을구에 표기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 물권의 사용 승낙, 주의 토지 통행권은 채권적 효력. 근데 만약에 이걸 경매로 승계를 했다. 포괄 승계가 아니라 특정 승계입니다. 매매나 경매가. 그러면은 먼저 소유자가 공로로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별 절차 없이. 절대 그거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상반되는 약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량 통행은 어떤 기도원인데 차량 통행은 허용하지 않는 통행권을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 얻어내기까지 시간, 그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없다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출석을 수십 회 했을 겁니다, 아마. 법조비용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자연 승계가 되면은 문제가 안 되죠. 경매로 땄는데 경매 전 소유자가 통행하던 그 권리가 우리한테 별 대가 없이 그대로, 아니 뭐 저 통행하던 도로인데 나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성립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현황 조사서 이 보면은 그 외국인 요새 체류 확인서까지 띄게 돼 있습니다. 그 법원 직원이 전입세대 열람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 점유 뭐 이 전입세대가 있으니까 일단 임차인으로 등재, 임차인으로 보고함. 법원 직원이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진 후 일주일 내지 열흘 그 기간 내에 나가서 현황에 나가서 그 전입세대 외국인 체류 관계 확인하고 기록한 문서입니다. 자, 전입일자만 있습니다. 조모 씨. 2014년 6월 12일. 아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한 석 달 뒤지죠. 물건 명세서 N은 이제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물건 명세서하고 동일합니다. 그 전입일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설명. 어떤 경우에는 물건 명세서 이 기재사항이 아까 처음 보신 그 주요 사항 못지않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 안 되는 그런 승계되는 권리, 뭐 매매예약, 가등기라든지 소유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말소 안 되는 또 지상권이 있다든지.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낙찰가 분석 및 추천 입찰가. 이게 이제 어떤 사이트를 보든지 제가 이거는 아주 루틴으로 반복해서 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예상 낙찰가, 감정가 10억인데 9억 2,200 이 예상 낙찰가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그 보는 유료 사이트를 오랫동안 봐갖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등기부등본 열람이라든지 대법원 그 경매 사건 그 기록 열람에서는 안 나오는 첨부가 안 된 서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최근에 이 김포 고천읍의 아마 단독 주택 낙찰가율이 사례는 많지 않아도 거의 90%를 쭉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10억짜리 물건 9억에 예상 낙찰가다 하고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해석 능력, 추리 능력, 우리의 자체 경매 어떤 그에 대한 이해, 숙성, 상황에 따라서 입찰보증금 손해라든지 재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당사자가 되는 그런 비극입니다. 비극. 돈 벌러 왔다가 9억이면 9천만 원 걸어야 되는데 9천만 원 걸었다가 뭔가 시원치 않아서 추가 인수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수금이 있다든지 뭐 일주일에 매각 결정일까지 농지 매매 증명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 못했다든지 불법 건축물 원상 복구 명령이 있는데 건축사 사무실 가보든지 사후 점검해 보니까 뭐 건물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어떤 원상 복구 시키고 나서는 원래 건물이 아닌 그런 경우가 된다든지 내가 직접 이 예상 낙찰가를 감가 요인 그러니까 이런 에버리지 그 낙찰가 수준에서 얼마 정도를 감가를 하면 되나 이 본건에서는 여기 이제 뭐 평균 낙찰가를 90% 9억 상하 기준 입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본건에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지상권이나 물권적 효력으로 격상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은 필지 한 10m 도로 길이가 10m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겠다. 도로폭 2m면은 차량 통행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러면 2 곱하기 10 20평방미터 6평에서 한 7평 사이를 매수를 아예 필지를 분할해서 매수할 각오로 사지 않으시면은 물건 사셔갖고 대법원까지 주의 토지 통행권 사용료 대가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대법원까지 다투는 동안에 차량 통행인이 못한다든지 그런 어떤 불이익을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경매로 매수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협상이 시작된다는 걸 각오를 하시고 맹지는 맹지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상권도 요역지, 승역지, 도로 통행을 허용한 승낙한 승역지 소유자, 인접지 소유자 우리 입장에서는 도로 통행을 요청한 물권적 효력 발생되는 지상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요역자가 바뀐 경우에 그 토지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물권적 효력이 있다 하지만은 자연 승계가 그대로 될는지 또 대법원까지 확인 청구 소송을 거쳐야 되는 것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맹지는 맹지다. 맹지에 적합한 7평 정도 넉넉히 분할해서 도로로 필지 분할을 해서 지적도상 도로로 아예 그 용도 변경해서 할 각오가 아니시면은 입찰을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로 결론 내리고 이 영상 끝내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자TV 응원 부탁드립니다.